전주 아파트 경매 말고 또 포항 경매 쪽에는 어떤 거에 또 좀 관심이? 저희는 이제 아파트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도 그렇고, 예, 상가도 그렇고, 뭐, 예, 모텔, 공장, 뭐, 창고, 상가주택, 뭐 모텔, 예. 뭐 그런 식으로 올해 좀 성과 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이렇게 갔는데 수익형 괜찮습니까? 네, 수익형 부동산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출을 안 해줍니다. 어차피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세로 자기 보증금을 좀 깔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실토를 좀 하면은 수익률이 충분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양덕에 가니까 수익률이 뭐 엄청 좋더라고요. 호동님이 두고 계신다고 얼마나.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아파트 투자나 이런 것들은 뭐 희쌤이나 네일로쌤한테 저는 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어요. 뭐 아는 책 할 것도 없고. 네. 근데 다가구는 제가 양덕에 좀 투자를 했는 게 뭐 경매로 입찰을 했고 일반 매물로 결국은 샀는데 이제 양덕 쪽에 이제 그 영일만 산단에 뭐 에코프로도 들어오고 배터리 특구도 들어오고 그래 이제 지방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곳이 몇 군데는 없어요. 그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하고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가구를 매입하는데 토지 가격 정도로 이제 다가구를 이제 건축비 없이 매입하게 가능해졌거든요. 이제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맞아져 버리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지금 사도 됩니까? 저는 샀는데 저는 사고 주변 분들도 많이 샀어요. 저희가 따라서 사고 제가 리스트 정리했던 걸로 한 주변 분들은 한 7, 8분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건물주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건물주분들 모인 단톡방도 하나 만들었는데 건축비로 따져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이제 방이 많고 하니까 너무 저렴한 가격에 하니까 수익률이 뭐 10% 이상씩 대출 없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괜찮죠. 향후 가져가더라도 토지 시세 차익도 가져가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한번 싹 쓸어가지고 좀 괜찮은 매물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싹 쓸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휘바람 쌤한테도 하나를 줬는데 안 하셨어. 휘바람 쌤의 이제 수성에는 안 사는 거죠. 네. 쓰레기 던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매물도 다른 분이 사셨어요. 결국엔 다른 분이 사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양덕에 다가구가 좋다고 수익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포항의 다른 지역의 다가구는 어떤가? 효자동 원룸도 괜찮다고 했고. 효자동이 약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효자동 원룸. 효자동에 이제 매력이 있는데 효자동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효자동 다가구는 네일로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효자동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건물 주시네. 일단은 이제 거기가 발전하기 전에 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었고 지금은 월세가 물론 올라왔는데 지금 매매가 대비 월세 수익률은 장성동보다는 못한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토지 가격이 원체 올라 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수익률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도 저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고 꾸준히. 그래서 이제 또 월세도 오르고 하니까 제가 샀던 가격에서는 수익률이 엄청 만족스러운 거죠. 그때 당시에 수익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20%였어요. 예전부터 저도 한 10년 전에 경매하러 뭐 포항에 오고 했었거든요. 월세 수익률이 좋았어요, 포항이. 왜 좋지? 장난 아니다. 네, 예전에도 그랬어요. 빌라도 뭐 4천만 원 하는 게 뭐 월세가 뭐 500에 뭐 40, 뭐 30 이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경매하러 오고 뭐 이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수익률로만 봤을 때 지가 상승은 뭐 타 지역보다 작을 수는 있겠, 광역시보다 작을 수는 있겠지만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저희도 경매를 투자할 때 전국을 다 가거든요.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에 이제 네일로님과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 방 월세가 뭐 35, 40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포항에도 원룸이 지금 30에서 40, 35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제 월세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방 한 칸에 대한 월세는. 이 정도 세팅의 월세가 나오면 대구 가면 매가가 11억, 12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샀으니까 네. 수익률만으로는 지방이 훨씬 좋죠. 근데 이게 잘 찾아보면 포항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예순강에 가도 그렇고 또 월세 수익률 높은 데가 천안하고 청주예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그런 지역들 대부분 다 특징들이 포항도 마찬가지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거든요. 그쪽 동네를 보면 월세 수익률이 괜찮아요. 뭐 소형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다가구든 괜찮고요. 광역시로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어요.
시가는 비싼데 수익률은 떨어지죠. 월세가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가까운 데에 있는 게 좋으니까 다하고는 약간의 손이 가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꼬동 TV 이제 외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로 먹고 산다고. 두 분 다 이제 다가구가 있으시니까 네. 뭐 어떤 엑식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또 평생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음. 거기가 저는 살 때 보니까 이제 그 종이 좋아가지고 3종이었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이제 좀 종이 좋았어요. 1종이나 거의 2종인데 거기는 3종이라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재개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평생 가져간다 생각하고 3종이면 제니스 위쪽이겠네. 네. 그래서 그 지역만 딱 3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효자동은 뭐 입될 거 없고. 다가구를 매입을 할 때 어떤 걸 보냐면은 네. 이 지역에 지가가 상승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고동님은 거기서 나중에 이제 조합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몇 살에 끌고 네, 가냐?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제 내가 이제 아니, 깊은 근데 뜻이 있는. 그거는 이제 뭐 1안, 2안, 3안, 4안 중에 하나고 그냥 가져가만 가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스타 조합장이 되는 거지. 제가 BDA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거든요. 실제로 저는 효자동도 있지만 장성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일단은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결론은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아파트 분양이에요. 아파트 단지들이 많으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권, 학군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성동에 가장 지금 또 이슈가 뭐냐면은 한호 힐스테이트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제 뭐 3,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 주변에 활기가 돌겠죠. 지금이 아파트 장이 안 좋아서 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물론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사람들은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이 상권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 주변이 지가가 오르죠. 그런 식으로 지방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노일스가 이제 상권이 형성되는 쪽은 그 반대편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래쪽은 다들 공원이잖아요. 그럼 그쪽이 확실히 좋아질 수는 있겠네요. 네. 길 건너는 거죠. 네, 네, 길 건너서.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요? 네? 사요? 그 휘파람 쌤에 이제 맞으려면 한 수익률이 한 40%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높이가 워낙 높아가지고. 40%면 에어비앤비인데. 근데 다가구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두 개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한 가구당 몇 가구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개당? 효자동은 15가구고요. 그리고 장성동 같은 경우에는 밑에 상가가 있고 위에가 이제 9가구 정도 있습니다. 호동님은 몇 가구예요? 저도 15가구 같아요. 한참. 그럼 꽤 규모가 있는데 그거 관리에 대한 귀찮음? 예, 처음에는 좀 관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일단 청소업체 맡겨놓고 그리고 뭐 생각보다 연락이 뭐 많이는 안 와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네. 이게 월세는 좀 들락날락한 좀 있잖아요. 뭐 전세는 그렇다 치고. 네, 그런데 뭐 그것도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둔해서 혹시 전화를 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치고 이제 돈을 청구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계좌만 딱 보내주면은 이제 되니까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안 가요. 네. 다가구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지가가 상승이 안 되는 지역에 사셨던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모텔촌 근처에 사셨던가, 지가가 오르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 미래 가치가 없는 곳. 네네,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하시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일단 두 분은 절대가가 너무 싸요. 싸게 샀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대가,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점에 잘 잡으셨기 때문에. 네일론님은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 그 효자동의 원룸은 아마 그 다가구는 아마 이제 황금알을 낳는 그 뭐 거위와 오리 같은 그런 네, 케이스일 거예요. 계속 이제 걔가 씨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가 될 겁니다. 완전하요. 그럼 내일님 그 물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 매입으로 샀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효자동이 사실 이만큼 발전이 안 했어요. 그냥 들판이 쫙 있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앞에 다가구가 이렇게 몇 채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건축의 아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건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반 매입으로 샀죠. 세 채를 한 번에 지으신 분도 공사업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또 돈을 돌려야 되니까 매각은 빨리 하고 싶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맞아서 쉽게 매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개사무소에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매입하고 이제 바로 길 건너 지곡인데 그 옆에 유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유광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가격대가 또 효자동보다 세더라고요. 거기가 포항공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거기 우리가 농어촌 특별전형 때문에
특이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살기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그런데 유황보다는 효자가 좀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효자동이 다가구 주택이 오를 거라는 걸 봤죠. 그래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